늘 중국 아래에 있던 한국이 어느새 이렇게 강해졌는가. 지난달 6월 4일날 올라온 중국 현지 기사 제목입니다. 그동안 항상 한국을 깔보며 무시하기만 했던 중국이었기에 이런 기사가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매우 의아했었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군사력과 경제력에 대한 분석이 꽤나 세세합니다. 이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들도 매우 흥미로워 같이 들고 와봤습니다. 그럼 기사부터 함께 보시죠. 우리 중국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도 빠른 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일본, 한국, 인도 이 세 국가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전과 비교했을 땐 인도가 최근 가장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국가이지만 제가 생각하는 중국이 가장 주시해야 할 국가는 한국입니다. 한국의 산업 성장률이 매우 무섭습니다. 작년 한국의 GDP가 세계 10위를 달성하며 러시아, 프랑스, 스페인을 제쳤습니다. 한국은 면적이 10만 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한 국가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바보같이 전체 규모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한국의 산업은 조선, 자동차, 전자 분야이기 때문에 성장률 폭은 앞으로 나날이 늘어갈 것입니다. 한국은 경제, 반도체 기술, 스포츠 등등 다방면에서 뛰어난 국가이지만 그 중에서 제일 위험한 것은 군사 방면입니다. 한국은 현역 군인 수로만 봤을 때는 그다지 강해 보이는 국가가 아니지만 예비병력을 합하였을 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번 러우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버틸 수 있는 것도 모두 예비병력 덕분이라 볼 수 있으며 우리 중국은 독재체제 국가의 특성상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예비군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중국인들은 이런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의 육군 규모는 미국의 모든 동맹국 중에서 가장 거대하며 K9, 현무사 천군과 같은 많은 육군 장비들이 이미 세계 각지에서 활약 중입니다. 총 2,300대의 전차, 4,000문 이상의 자주포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공군 전력에서는 500대에 이르는 전투기 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습니다. 한국은 해군도 빠지지 않습니다. 무려 150척의 다양한 전투함을 보유하고 있고 그 톤수는 25만 톤을 넘어가는 수입니다. 이렇게 육군, 공군, 해군 모든 방면에서 한국은 뛰어납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는 한국이 핵 비보유국이란 걸 알고 있기에 매일 한국을 비웃으며 자만했죠. 하지만 3일 전 나토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한국이 미국과 핵무기 공동성명도 작성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한미군이 한국에 대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부터 미국의 3대 핵무기가 한국의 본토에 상시 배치됩니다. 우리 중국이 한국을 타격할 시에 이 미국의 핵무기가 즉시 맞대응할 것이며 이는 우리 중국에게 너무나도 큰 타격입니다만 어째서인지 국내 여론은 이를 비추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중국의 해안가에서 500km도 채 안 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독단적인 한국의 군사력 확장은 동아시아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일이며 우리 국민들과 정부는 이에 대해 하루빨리 대응하고 강력하게 반발해야 합니다. 한국의 발전은 북한과 일본의 핵무기 개발도 자극시킬 것이며 중국에 대한 위협은 갈수록 커져갈 것입니다. 더 이상 예전의 한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댓글 반응들입니다. 이런 사실을 이제서야 깨닫기엔 너무 늦었다. 사실 한국이 중국을 턱 밑까지 추격한 것은 이미 4년은 더 되었어. 반도체 기술이 그 시작이었지. 그러나 이러한 사실들을 중국 여론들은 알리려 하지 않아. 우리 중국은 축구도 지고 이젠 경제에 군사력까지 다 지는 거야? 이게 정말 사실이 맞아? 해외에 나가봐. 한국의 여권 파워는 전 세계 1위야. 이것만 봐도 국력이 추월당한 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인데. 이런 식의 가짜뉴스는 언제나 존재해왔지. 이 사람은 전문가가 아니라 분명 조선놈일 거야. 제발 우리는 이제라도 현실을 깨닫고 문제점을 고쳐나가야 해. 대체 언제까지 현실을 부정할 거야? 참나, 군사무기가 뛰어나다고 지금 강대국이라 지켜세워주고 있는 거야? 그냥 살인마들일 뿐인데 말이야. 한국은 영원한 중국의 동생일 뿐이야. 군사무기뿐만이 아니야. 우리나라는 과학기술, 스포츠, 경제 수준까지 다 졌어. 우리 중국은 의뢰이가 손흥민보다 뛰어나다고 말하는 민족들이야. 이런 전문적인 분석들이 더 많이 알려지고 나와야 하는데 댓글들을 보면 한숨만 나오네. 한국이 아시아의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네. 옛날부터 마음에 들었던 적이 한 번도 없는 국가야. 나는 한국의 K-팝이 왜 그렇게 크게 성공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중국엔 훨씬 더 많이 뛰어난 아이돌들이 많은데. 좋아. 이제 한국은 우리 중국과 병합하여 아시아의 중심이 되어보는 거야. 한국은 예전부터 중국 것들을 다 따라하고 있는 나라지. 그러니까 수준이 높아질 수밖에. 한국인들은 반일 감정이 매우 강한 국가야.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한국과 힘을 합해서 일본에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 한국이랑 함께하는 것은 그다지 좋진 않지만 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같이 하는 것도 좋지. 이미 과학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한국의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다 알고 있지. 삼성만 봐도 알 수 있어. 우리나라는 반도체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해. 이제 북한에 그만 지원해주고 우리 한국과 손을 잡으면 안 되는 거야? 미친 짓이지. 한국은 이미 미국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야. 군사력으로 따지면 우리 동아시아는 세계력 1위인 거네. 역시 우리 동아시아야. 아시아가 이제 세계의 중심인 거지. 그러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은 더 분발해야 해. 한국인들은 옛날부터 대단한 근성을 가지고 있는 국가야. 근면성실하고 공정한 제도가 있는 국가는 빠르게 발전할 수밖에 없어. 한국이 아시아의 평화를 더럽히고 있네. 저런 건 국제적으로 바로바로 제재를 가해야 할 텐데 유엔은 뭐하고 있는 거야? 한국과 일본은 아시아의 선진국이자 과학기술 강대국인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무시해야 할 것이 아니라 더 면밀히 분석하여 대비를 해야지 한층 더 나아갈 수 있다. 한국은 6.25 전쟁 직후엔 아프리카와 같은 빈민국들이랑 별반 다를 게 없던 국가였어. 아직 100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중국, 일본, 러시아라는 강국들 사이에서 저런 성장을 이뤄낸 것은 대단한 게 맞지. 어서 타이완을 침략해서 한국이 넘보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리자. 이렇게 댓글창에는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며 한국을 무시하는 댓글들과 현실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며 한국을 인정하는 댓글들이 서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기사 본문 역시 꽤나 세세하고 정확한 수치를 분석하고 있는 모습이었지만 그 사이사이에는 한국이 동아시아의 질서를 더럽히고 있다는 둥 말도 안 되는 억지들을 나열하며 한국을 까내리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중국이 본인의 위치를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이 통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영원히 우물 안의 개구리로 살았으면 하는 마음도 들어 기분이 싱숭생숭합니다. 저들이 우리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는 것은 곧 우리에겐 위협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를 인지하고 절대 자만하지 않아야 하며 계속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힘찬 하루 되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감사히 받겠습니다.